뜻인데. 근데 이 영화가 이제 개봉할 때는 어떻게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뭐 검색을 해보셨나? 개봉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개봉하는 기사를 저한테 보내주신 게 아버지가 먼저였고, 그래놓고는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이 영화를 극장에 2번 보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막 평소에 영화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막 되게 어려운 영화는 아니지만 막 다 이해하면서 보진 않을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영화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안 해서 그게 깊이 있는 얘기 안 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뭘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아, 2번 보셔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 있으나 응원하는 마음에 이 영화를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뭐 저한테는 부모님 그런 이미지인데 배우의 어머님들도 그렇게 보셨으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근데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주비에 한번 오셨으면 참 좋았을 거네요. 부모님이요? 감독님 하시는 주비 부모님들 질문도 좀 하시고. 근데 아, 제가 요즘에 하는 주비에서는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감독님 어머니나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후딱을 주면서 주비하고 질문도 하고. 그럼 서로 너무 싫어했을라. 안될 것 같습니다. 경상도 분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주비 처음 할 때도 여쭤본 부분인데, 사실 뭐 독립 영화를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어른 배우들이 그렇게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독립 영화의 자장 안에서는 굉장한 활약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역할이 크지 않아도 뭐 엄마로 나오는 배우 고서희 배우도 그렇고, 강기로 배우도 그렇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이현규 배우도 그렇고, 그리고 현균 배우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너무 공교롭게도 이 영화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거의 막 슈퍼스타, 거의 조연급으로는 요즘에 정말 막 누비시는 것 같은데, 어른들 캐스팅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디션 본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주는 거예요. 네. 저는 어쨌거나 영화를 준비하면서 다른 작품들 많이 보니까 저한테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배우로서 좀 저한테는 알려진 배우들이어서 아마 그거는 제작팀과 같이 논의를 해서 되게 어렵게 말씀드렸고, 뭐 다 근데 운이 좋게도 타이밍이 다 맞아서 첫 번째로 연락드렸던 분들인데 다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안 해주신 지금 오토바이 사장으로 나온 김요한 배우도 요즘 뭐 OTT 많이 나오시고 해서. 아까도 막 우리 얘기했지만 그 감독님이 대구에 있는 그 영화인 단체 혹은 서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서 분명 이 영화가 처음에 완성됐을 때 분명히 누구한테 먼저 보여주고 코멘트를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뭐 그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혹시 그런 적 있으셨어요? 저는 안 보여줬거든요. 아무에게도? 안 보여줬었고, 다만 이제 제작 PD님이 그래도 한두 명 정도 선배님 중에 좀 검내해서, 저는 제가 이거 시나리오 단계에서 멘토링을 지원받아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멘토였던 부지영 감독님한테 부정 카트 만드신. 부지영 감독님한테 한번 보여드렸었고,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혼내시던데. 아, 진짜요? 뭐 그러니까 예컨대 그때 들었던 일종의 뭐 콘셈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드바이스는 어떤 게 있었어요? 아마 뭐 편집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근데 그때는 이 정도 편집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아마 많이 반영을 했었고, 또 제가 존경하고 의지하는 감독님이어서 많이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또 저희가 드릴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영화, 그때는 이제 거의 데뷔작이고 장편 데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개봉 초기였어가지고 이 영화의 의미가 감독님한테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서로가 가늠을 못할 때잖아요. 그때는 이게 또 이렇게 잘 될지도 몰랐고,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이 영화가 감독님에게 굉장히 큰 의미일 거잖아요. 데뷔작이라는 거 말고도. 근데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이 작품 감독님에게? 서울에서는 한 번도 그런 농담을 안 들어봤는데, 대구 가면 출세작이라고 해요. 내가 출세작 맞죠? 출세한 사람이 없는데. 감동상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도 알게 됐고 많은 뭐 크고 작은 일들도 하기도 했었고 저한테는 아마 저의 첫 단편도 또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비슷하게 좀 주목을 받는 바람에 근데 그게 딱 10년 전인데 10년간 이 에너지를 가지고 왔다면 이제 아마 이번 영화에 대한 성과나 이런 관심도를 저 가지고 아마 다음 작업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아주 저한테는 좋은 효자입니다. 제가 부하명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참고로 그 기본영화상도 후원 베이스다 보니까 사실은 감독상에 뭐 상금이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참 그 점은 안타깝지만 감독님도 너무 잘 인지하시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도자료와 그러니까 이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뭐 부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감독님에게 분명 중요한 스타트가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매년 뭐 이 행사도 하고 저 행사도 하지만 정말 괜찮은 데뷔작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작품을 4년 5년 동안 못 내는 감독님도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진짜 뭐 그렇게 그대로 사라져 버린 건가 싶을 정도의. 근데 감독님은 분명 그렇게 되지 않고 분명 좋은 영화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기대됩니다. 이 앞에 있는 남자 관객분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 예. 그래서 몰입감 있게 잘 봤는데요. 굉장히 배우들 연기가 전반적으로 좀 현실 그대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 나이도 어린 배우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캐스팅을 어떻게 했는지랑 연출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연기가 나올까 그런 것도 궁금했는데 특히 반장 소프로가 애가 애처럼 안 보고 어떻게 저렇게 반장이 일뿐인데 근엄한 표정을 이렇게 어떻게 디렉션하고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지 그런 것도 참 궁금했고요. 또 이제 너무 많은 걸 또 물어보면 안 되니까 독립 영화 중에서 난해한 것도 많지만 이 영화 전혀 난해하지 않아서 이렇게 쭉 보다가 약간 궁금했던 장면은 그 이름이 뭐였죠? 그좀 스킨 페리카나 영문이 페리카나 전단지를 아파트 문에 붙이다가 주민들 마주치기 싫어서 계단에 너무 다급하게 섰는 장면에서 왜 저렇게까지 숨을까? 그게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좀 더 묻고 싶은 건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배우들은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스텝 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감독이 어떤 배역은 어떤 이미지와 또 어떤 연기를 좀 해야 되고 뭐 어떤 외적인 이미지나 뭐 신체 키나 뭐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항상 제가 연출부로 일할 때는 감독님들이 그 자기가 막 정해놓은 기준을 안 따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조금 이해가 됐어요. 저도 좀 이건 뭐 감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고 저도 그런 말을 하기 싫지만 그래도 뭔가 들어올 때 뭐 영문이가 들어왔다든지 영준이가 저한테는 그렇게 들어왔었고 연기들을 잘 해온 것도 잘했고 그다음에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이 사투리를 실제로 사용하는 배우는 영준이라고 파란 옷 입은 그 친구만 거제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서울 친구들인데 어떤 대본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혹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녹음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사투리 연기나 이런 준비를 너무 잘해와서 뭐 일단은 캐스팅을 그렇게 잘한 거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이 배우들이 성인 배우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 테이크 때 긴장을 좀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외워온 게 있으니까 외워온 대로 딱 하다 보니 좀 덜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그거를 시간을 조금만 한두 테이크를 더 가면 뭔가 이 친구들이 막 생각하는 건 딱 외워놓은 거는 아예 박혀 있으니까 나중에는 뭔가 몸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두 번째 테이크 때 자기도 모르게 저 대사를 할 때 뭔가 잔 동작을 했는데 그게 되게 리얼했다. 그러면 그 동작을 얘가 자기 몸으로 기억할 때까지 한두 테이크를 더 가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걸 또 말을 해주면은 또 여기에 계실 때면은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되게 나쁜 연출자인데 이유를 말하지 않고 한 테이크를 더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현장에서 되게 많이 놀림받았던 기억이 나요. 뭐 좋아요, 좋은데 한번 더 가볼게요. 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 어떤 목걸이를 손 만들어 와가지고 좋아요 한번 더 갈걸 몸에 걸고 그 말 해라죠. 그래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 어쨌든 뭐 너무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서 말해주기보다는 어차피 그 이 친구들이 몸에서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거는 자기들끼리 한두 테이크를 가면서 아마 자연스러움을 좀 찾는 걸 기다리는 거, 뭐 저한테는 이제 그거였던 것 같고. 에릭하다가 왜? 아, 그 숨는 거, 그게 모르겠어요. 저도 만들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저도 뭐 보면서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 빤한데 알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냥 이제 영문이라는 인물은 아마 처음 등장할 때 그 영문이 집에서 그 영준이가 앉아 있을 때 예를 들면 찬수 집에 같이 니 안 싫어하나? 내 안 싫어하는데? 라고 말하고 이 캐릭터가 나눠졌다면 뭐 엔딩에서는 이제 영준이가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외로움으로 봤을 때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영문이가 영준이가 그 남이 자기를 기피하는 감각을 탁 몸으로 깨우치는 순간을 본 거잖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거를 원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차수집에서 밥도 안 먹는 애였고 그러다 보니 아마 그 전단지나 어른들이 싫어할 만한 거를 귀신같이 잘 알 거고 어쩌면 우리가 어른들한테 부모한테 배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규율이 아니라 자기가 생존하는 여러 가지 방식과 룰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그런 거는 애초에 어른들이 싫어한다 정도를 알 거니까 누가 자기의 어떤 행동을 기피하는지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아마 영훈이가 좀 어른들의 호의를 어떻게 거절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면서 넣었던 시인 같습니다. 그 배우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번에 상도 받고 일종의 그 레코그니션을 받게 돼서 참 저도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부모님들 오신 날 너무 놀랬던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을 포함해서 중간중간에 눈치를 보는 장면들이 꽤 많아요. 그 시선 처리랄지 얘는 평생을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사는 애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설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 그 배우의 시선 처리도 그렇고. 근데 실제 그 엄마가 제가 온 걸 봤는데 엄마랑 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삶을 산 아이이겠죠. 실제 이제 배우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연기를 정말 생활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나. 정말 뛰어난 본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지요? 저기 손든 남자 관객분 먼저 갔다가 요 앞에 있는 여자 관객분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 환경이라는 거에서 어른이든 아이든 되게 벗어날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른들의 판단처럼 좋다 나쁘다 내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거를 주인공의 나이대를 초등학생으로 어린 나이대로 가져간 점과 또 제목의 의미, 여름이 지나가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아까 기획 의도를 말할 때 했던 대답과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끼리 말로 하자면 제가 뭐 전화 오기 전에 어떤 학교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권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문이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힘과 권력이 근데 이 나이대에는 어떻게 보면 권력이 정해지지 않아요. 어쩌면 석호가 딱 그 사이에 있는 어떻게 어른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도권에서 인정받고 혹은
힘이나 이런 권력 중에서 가능하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나이고 이게 기준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도 권력을 얻어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저는 이 이야기 권력이 어떻게 보면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서 설정을 한 거고요. 여름이 지나감이라는 제목은 이거 완전 페이크잖아요. 이거 어떤 성장기고 여름인데 이런 제목이면 이런 내용이면 안 되는 페이크인데 제목이 저한테는 이 여름이 되게 우리 되게 일반 명사로서 여름이 아니라 그 영문이의 여름이에요 정확하게는. 왜냐면 이제 영문이는 이 소동 실패도 아닌 거죠. 이 한 계절의 소동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 먼저 얘기할게요. 기준이는 이 소동으로서 실패라고 정확하게 있지 않고 이번 전학은 실패였고 이 여름은 실패인데 하지만 얘는 다시 여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전학 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집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기준이가 원하는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든 어머니가 원하는 성적을 차지하려고 하든 뭔가 새롭고 계속 리셋이 되는데 명문이의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축구를 마지막으로 놓으면서 완전히 남들보다 이른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영문이한테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영화의 제목이 사실 영문의 여름이 지나가면이거든요. 아무튼 제목의 의미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GV 때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제목의 옵션이 이거 하나였어요? 네, 처음에 아, 가제가 그렇군요. 이거였고 계속 왔습니다. 아까 일반적으로는 한 3-4개 정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감독님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뭐 고르기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셔서 그런 줄 그 정도로 확고하셨던 거네요. 그 제목에 대해서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가제 보통 우리가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가로 열고 가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